안녕하세요. 초록생활 구독자 여러분, 식물 메신저 정재경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꼭 키워야 하는 이유를 산소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해요. 산소가 왜 중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 키울 수 있는 식물도 알아볼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인간에게 산소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인간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호흡하며 들이마신 산소는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전달이 되고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온몸으로 운반되죠. 산소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모든 세포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뇌는 항상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해요. 뇌의 산소 공급이 30초만 중단돼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늘 항상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산소는 인체의 컨디션에 그리고 생명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인체에 적합한 산소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21%에서 23%예요. 참고로 23%의 산소 농도에서는 3시간만 자도 피로가 풀리고 숙취가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존 밀림의 산소 농도가 23%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산소의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20.9%예요. 산소의 농도는 생명체의 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거대 곤충이 등장했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곤충이 나타나게 된 건 산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페름기의 산소의 농도는 35%였어요. 반대로 산소가 부족한 시기에는 작은 거미나 전갈이 등장하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만성 산소 부족 상태에 있어요. 사람은 공기가 나쁜 곳에 가면 본능적으로 호흡을 얕게 해요.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위험하니 숨을 쉬기는 쉬어야겠는데 공기가 나쁘니 최소한의 호흡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사람이 아주 많은 쇼핑센터에 갔을 때 기가 빨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회의실은 어떤가요? 회의를 하고 나서 기분이 상쾌해 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의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 이유는 산소 부족일 수 있어요. 인체에 적합한 산소 농도는 21%에서 23%인데 회의실에서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하면 실내의 산소 농도가 19% 정도로 떨어지기도 해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밀폐된 환경에서는 산소 농도가 18%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오고 피로감이 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의실 안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이 많다면 어쩌면 회의가 즐거워질지도 몰라요. 회의실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의 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와 비슷한 약 20.9%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공간이 있죠.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교실의 산소 농도는 어떨까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학생들의 활동과 환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547에서 722 ppm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얘기는 산소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가 되죠.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냉방, 난방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환기가 부족하거나 밀폐된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고 졸음,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잠이 오는 것은 공부가 재미없기 때문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실내의 적정 산소 농도를 유지하려면 환기를 자주 하고 필요할 때 환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실내 식물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실내에 식물이 필요한 이유는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제거해 주지만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주지 못하죠.
환기 시스템 역시 실내의 온도를 유지하며 외부의 공기를 유입해주는 고마운 장치지만 역시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로지 실내 식물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다음 물과 햇빛을 더해서 산소와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함께 해요. 그러니 실내에서 꼭 식물을 키워보세요.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실내 식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레카야자예요.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활발해서 산소를 많이 배출해요. 실내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이고 1m 정도의 아레카야자는 하루에 1리터의 수분을 머금었다 배출할 수 있어요. 저도 무척 좋아하는 식물이라 여러 개를 키우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관음죽이 있어요. 부채꼴 모양의 잎과 다발 형태의 줄기를 가진 야작과 식물로 빛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암모니아를 좋아해서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배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대나무 야자가 있어요. 대나무를 닮은 가늘고 긴 줄기와 짙은 녹색잎을 가진 멕시코 원산의 식물이에요.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고 천연 가습 효과를 제공해요. 네 번째로는 인도 고무나무가 있어요. 광택이 있는 큰 잎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실내 식물이에요. 포름알데히드 제거를 잘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요. 이 식물은 2012년 세계 잡초 대백과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을 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이에요. 잎이 둥근 유선형을 띠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산소는 세포 내 미토콘트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현대인은 만성 산소 부족 상태에 있고 인체의 효율이 떨어져요. 냉난방 때문에 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산소를 잘 만들어내는 식물로 초록생활연구소에서 추천하는 식물은 아레카야자, 관음죽, 테이블야자, 인도 고무나무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식물을 키워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인간에게 왜 산소가 중요한지부터 산소 발생량이 높은 식물들을 알아봤어요. 이 영상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초록생활 식물인문학자 정재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